홍준표는 이 책의 내용을 근거로 여야 모두로부터 집중 공격을 받는 것은 물론이고 홍발정이라는 내키지 않는 별명까지 추가하게 되었다. 실제로 홍준표가 선거 지원 유세를 다녀도 시민들이 듣기 싫다고 경적을 울리는 등 반응이 매우 나빴다. 홍준표는 황교안보다 나이는 4살 많지만 사법고시는 황교안이 한 해 빠른 1981년에 합격해서 홍준표보다 검찰 1년 선배다. 차기 대선 지지세 확보를 위한 행보라는 눈총을 받고 있는 가운데 박정희 동상 건립을 비롯한 과도한 박정희 기념사업 내용도 논란이 되고 있다.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의 여파로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되어 자유한국당의 지지도가 동반 폭락하고 바른정당과 분당 사태를 겪으면서 당내 대권주자 라인업이 극도로 초라해지자 난립하는 당내 경선 군수 후보들 사이에서 홍준표가 상대적으로 높은 지지를 얻게 되었다. 결국 홍준표가 2017년 3월 31일 자유한국당 대선 후보 전당대회에서 총 득표율 54.2%를 기록하며 당내 경쟁 상대였던 이인재, 김진태, 김관용 후보 등을 누르고 대선 후보로 선출됐다. 자유한국당 대선 후보가 된 홍준표는 4년 중임의 분권형 대통령제를 정부 형태로 하는 10차 개헌 공약을 발표했다. 이와 함께 행정수도를 세종특별자치시로 옮기는 내용도 내놓았다. 2017년 제19대 대통령 선거에 홍준표가 자유한국당 후보로 출마하면서 삼선 의원 시절이던 2005년 펴낸 자전적 에세이 나 돌아가고 싶다의 꿈꾸는 로맨티스트의 한 대목에 있던 돼지 흥분제 이야기라는 내용이 논란이 되었다. 홍준표는 이 책의 내용을 근거로 여야 모두로부터 집중 공격을 받는 것은 물론이고 홍발정이라는 내키지 않는 별명까지 추가하게 되었다. 홍준표는 당시 현직 경상남도 지사 신분이었으므로 5월 9일에 있을 대선에 출마하기 위해서는 경상남도 지사직을 사퇴해야 했다. 이때 홍준표는 공직자 사퇴 시한을 불과 3분 남겨둔 4월 9일 오후 11시 57분에 경남지사 사임 통지서를 전자문서로 경남도 의회 의장에게 보냈다. 이렇게 함으로써 대선과 함께 실시될 것으로 예상됐던 경남지사 보궐선거를 원천적으로 봉쇄해버린 것이다. 이에 따라 공석이 된 경상남도 지사직은 보궐선거 없이 류순현 행정부지사와 한경호 행정부지사가 2017년 4월 10일부터 2018년 6월 30일까지 도지사 권한대행으로 불안정하게 도정을 책임졌다. 2017년 5월 9일 실시된 제19대 대선에서 자유한국당 홍준표는 24.0%, 785만 2,849표를 득표하여 41.1%라는 압도적 지지를 얻은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에게 패하며 2위를 차지했다. 대선 다음 날인 2017년 5월 10일 홍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세상이 나를 다시 부를 때까지 기다릴 것이며 남은 세월이 창창하다고 밝혀 사실상 정치적 재도전을 선언했다. 대선 패배 후 미국 LA로 날아간 홍준표는 5월 16일 SNS에 자유한국당의 친박 세력을 두고 구보수주의 잔당들이라고 칭하면서 박근혜 파라 국회의원 하다가 박근혜 탄핵되는 바퀴벌레처럼 숨어 있었고 박근혜 감옥 간 뒤 슬금슬금 기어 나와 당권이나 차지해보려고 설치기 시작하는 자들이라며 본격적인 당권 투쟁에 열을 올렸다. 이에 친박계 홍문종은 제정신이냐? 낮술 드셨나? 라고 거세게 비판했으며 마찬가지로 친박계인 정우택 역시 역사적으로 대선에 패배한 사람은 정계 은퇴를 했다며 홍준표를 강하게 비판했다. 이에 비박계의 중심인물인 정진석은 보수개혁에 도움 안 되는 것들은 육모방망이로 뒤통수를 빠개야 한다며 친박계를 겨냥하는 강도 높은 비난을 퍼부었다. 홍준표는 예정대로 6월 4일에 인천공항을 통해 귀국 후 6월 14일 기호지세가 되어 버렸습니다. 라며 당 대표 출마를 공식화했다. 물론 친박 측에서는 누가 부르지도 않았는데 혼자서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한다. 권력 중독자다 라며 맹비난을 퍼부었다. 홍준표는 2017년 7월 3일 자유한국당 전당대회에서 원유철, 신상진을 누르고 당 대표로 선출되었다. 2011년 한나라당 대표 선출 이후 6년 만에 자유한국당의 임기 2년의 초대 당대표로 선출된 것이다. 한편 홍준표는 다가올 2018년 지방선거와 관련하여 지방선거에서 광역단체장 6곳을 지키지 못할 경우 대표에서 사퇴하겠다는 정치적 약속을 했다. 2017년 12월 22일 홍준표의 정치 생명 최대의 위기였던 성완종 리스트 대법 선고에서 무죄가 확정되었다.
이로써 홍준표의 사법 리스크는 말끔히 사라졌다. 하지만 제7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의 후보들이 홍준표의 지원 유세를 피할 정도로 당내 관계가 악화되었다. 원래 당 대표의 유세 지원이 오면 후보의 입지와 당의 홍보 효과로 환영받는 게 정석인데 후보들이 이런 반응을 보인다는 것 자체가 자유한국당 내에 홍준표의 불안한 입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었다. 실제로 홍준표가 선거 지원 유세를 다녀도 시민들이 듣기 싫다고 경적을 울리는 등 반응이 매우 나빴다. 끝내 홍준표는 2018년 6월 4일 선거 유세 지원을 중단한다고 공식 발표하였다. 하지만 5일 만에 자기는 굴복해본 적이 없다며 지원 유세를 재개하겠다고 선언했다. 그러나 상당수 후보들이 홍준표의 유세 지원을 뿌리치는 웃지 못할 상황이 벌어졌다. 2018년 6월 13일 홍준표 대표 체제 하에 실시된 자유한국당의 제7회 전국 동시지방선거는 역사에 기록될 대참패로 끝났다. 이튿날 홍준표는 이에 대한 총책임을 지고 당대표직을 사퇴했다. 그러나 2018년 11월 20일 최근 국민의 절반 이상이 대선이나 지방선거 때 홍준표의 말이 옳았다는 지적에 힘입어 다시 시작하겠다라는 글을 페이스북에 올리며 정계복귀를 선언했다. 당시 홍준표의 정계복귀 선언을 두고 과연 성공적으로 복귀가 가능할지 의아하다는 반응이 많았다. 홍준표는 2019년 2월 전당대회 불출마를 선언했고 박근혜 정부 총리 출신인 황교안이 당대표가 되었다. 홍준표는 공언대로 2019년 7월, 그 다음해 4월에 실시될 21대 총선 출마를 선언했다. 2020년 2월 7일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그간의 좌면 후보를 끝내고 종로 지역구 출마를 선언했다. 이는 홍준표가 황교안 대표에게 줄곧 요구하던 내용이었다. 홍준표는 황교안보다 나이는 4살 많지만 사법고시는 황교안이 한 해 빠른 1981년에 합격해서 홍준표의 검찰 1년 선배다. 하지만 정치적으로는 홍준표가 훨씬 더 오랜 경력을 가지고 있어서 당 대표라 하더라고 홍준표는 황교안을 애송이 취급했다. 황교안 대표에 의해 임명된 김영호 자유한국당 공관위원장은 얼마 후 홍준표에게 자유한국당의 절대 험지인 서울구로구을에 출마해달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홍준표는 너무 늦었다는 거절과 함께 본인은 경남 양산에 출마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표한다. 드디어 3월 5일 김영호 공관위원장은 김태호 전 경남지사, 이주영 국회부의장 등과 함께 홍준표가 컷오프되었음을 발표한다. 홍준표는 당시 페이스북에 소감을 올렸는데 컷오프 사흘 전에 김영호 공관위원장으로부터 나동현 전 시장을 경선에 응하도록 설득하며 컷오프하지 않고 경선하겠다는 전화가 와서 그러겠다고 대답했는데 컷오프가 되어 어이가 없었다고 적었다. 결국 홍준표는 2020년 3월 10일 기자회견을 열고 협잡에 의한 컷오프는 받아들일 수 없고 승복할 수 없다 라고 말하며 사실상 탈당 후 무소속 출마 의사를 밝혔다. 하지만 본인이 양산시 지역구에 출마할 경우 표가 분산되어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후보를 도와주는 꼴이 될 수 있게 양산시 지역구 출마는 포기하고 대신 중고학창 시절을 보냈던 대구 지역에 무소속으로 출마할 의사를 밝히고 장고 끝에 수성구를 출마를 선언했다. 황교안의 미래통합당은 해당 지역구의 여성 정치인 인선을 공천했다. 4월 15일 투표 종료 후 발표된 지상파 3사의 출구조사에서는 무소속 홍준표가 모두 미래통합당 인선 후보에게 뒤지는 결과가 나왔다. 하지만 막상 개표가 시작되자 초반부터 홍준표가 1위를 달리는 이변을 만들며 판세를 뒤엎어버렸다. 젊은 층에서 지지세가 강한 민주당 후보들이 사전 투표에서 강세를 보이는 것과 같은 모습이 홍준표에게 나타난 것이다. 마침내 홍준표는 2020년 21대 총선에서 무소속이라는 절대 핸디캡을 극복하고 대구 수성구 을에서 3% 이내의 박빙의 차이로 당선되었다. 홍준표는 무소속 신분으로 보수 정당만 뽑는 험지인 대구에서 미래통합당 후보를 누르고 당선된 데다 황교안, 나경원, 오세훈 등 차기 대권주자로 꼽히던 미래통합당의 주요 인물들이 모조리 낙선하고 대표직마저 공석이 되면서 차기 당대표와 대선주자에서 모두 유력한 후보로 급부상했다. 홍준표는 21대 총선 당선 이후 페이스북을 통해 일부 보수 유튜버들을 거세게 비판했다. 유튜브가 거짓 낚시성 선정적 기사로 조회수나 채워 코인파리로 전락하는 모습은 앞으로 정치 유튜브 시장의 몰락을 초래할 수 있다고 매우 강도 높은 비판을 가했다. 그러면서 자신에게 우호적인 유튜버들과 부정적인 유튜버들을 분류하였다.
이후 대권 도전을 천명하며 국익이 되고 국민에게 도움이 되면 좌파 정책도 수용하겠다고 공식 선언하였다. 홍준표는 2020년 4월 총선 패배 후 4월 25일 김종인이 차기 비대위원장으로 언급되자 본인의 페이스북에 김종인이 과거 자신이 조사했던 뇌물사건인 동아은행 비자금 사건으로 인해 사법 처리된 전력을 언급하며 부정과 비리에 얼룩진 과거를 가진 김종인에게 당에 대한 무제한적 권한을 무기한 주는 비상대책위원장을 맡기는 것을 반대했다. 다음날 본인의 페이스북에 자신과 당시 동아은행 비자금 사건 당시 주임 검사였던 함승혜 검사가 김종인을 수사하고 자백 조사를 받아냈던 이야기를 한 뒤 뇌물 전과자로 개혁 대상자인 분이 개혁 8위로 이 당 저 당 오가면서 비례대표 우선을 했으면 그만 만족하고 그만둬야 한다고 신랄하게 비난했다. 국민 대부분은 김종인의 부패 전력은 모른 채 그 자신이 마치 개혁의 전도사인 양 자처하고 있는 것만 알고 있다고 한 뒤 이제라도 실체가 다 드러났으니 정계 언저리에 어슬렁거리지 말고 사라지는 것이 대한민국을 위하는 길이며 우리 당 근처에도 오지 말라는 글을 올렸다. 홍준표는 2021년 6월 24일 국민의힘 지도부에서 지난한 논쟁 끝에 만장일치로 복당을 허용하여 1년 3개월 만에 친정인 국민의힘으로 돌아오게 되었다. 홍준표는 2021년 6월 29일 야권 유력 대선 후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대선 출마를 선언한 바로 그날 대선 출마를 공식화했다. 같은 날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자신을 막말대장이라며 공격하자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막말을 넘어 쌍욕을 하는 사람인데 쌍욕하는 사람이 막말한다고 하는 건 더 웃기다 라며 되받아쳤다. 7월 12일에는 국군을 현대화하고 성별 간의 젠더 갈등을 줄이기 위해 모병제나 지원병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2021년 11월 5일 치러진 국민의힘 제20대 대통령 후보 경선에서 2030 젊은 세대들의 압도적 지지라는 바람을 등에 업고 분전했지만 결국 국민의힘 당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노년층과 TK 지역의 지지를 받지 못하며 여론조사에서 윤석열을 상대로 승리했음에도 최종 득표율 2위로 낙선했다. 2021년 11월 19일 홍준표는 자신의 백의종군을 비난해서도 안되고 선대위 참여를 강요하는 것 자체도 부당한 횡포라고 말했다. 이어 이제 저는 대선판을 떠나 새로운 청년 정치를 시작한다며 그게 차기 대선판에 기웃거리지 않고 지금 제가 해야 할 일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홍준표는 2022년 1월 29일 20대 대선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 상임고문직을 수락했다. 홍준표는 2022년 3월 10일 20대 대선에서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자 중앙 정치는 윤석열 당선인에게 맡기고 저는 편안하게 하방하고자 합니다 라고 하면서 대구광역시장에 출마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홍준표는 4월 26일 오전 대구광역시장 후보 출마를 위해 수성구을 지역구 국회의원직 사퇴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홍준표는 2022년 6월 1일 실시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대구광역시장 선거에서 78.75%라는 압도적인 득표율을 기록하며 역대 대구광역시장 중 최다 득표율을 기록한 동시에 국민의힘이 승리한 총 12곳 광역단체 중 제일 높은 득표율로 당선되었다. 홍준표는 대구광역시장 당선 직후 고강도 시정개혁을 예고했다. 취임 즉시 대구광역시의회의 승인을 받아 대구광역시 행정조직 개편에 착수하고 기능이 중복되거나 자리 보전용으로 인식되는 산하기관은 통폐합하겠다고 역설했다. 이 과정에서 몇몇 기관은 운영 주체가 변경됐고 경상남도 지사 재임 때처럼 지방채 발행은 전면 금지시켰다. 권영진 대구광역시장이 추진해온 사업들도 검토를 거쳐서 계속 또는 폐지를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대표적으로 트램으로 결정된 대구 도시철도 순환선 사업에 대해 차량 관련해서 전면 재검토를 예고했다. 2022년 7월 1일 대구시장 취임 이후 홍준표 대구시장은 그간 집어럽게 못 준다라는 표현처럼 여러 논란의 중심에 서기도 했다. 홍준표 시장에 대한 과잉 의전, 대구시 공식 유튜브 채널 사유화 논란, 폭우 사태 중 골프 라운딩 및 대구시 공무원 골프대회 개최, 대구 퀴어문화축제를 막기 위한 행정집행, 고교동기 기관장 채용 논란 등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다. 또 차기 대선 지지세 확보를 위한 행보라는 눈총을 받고 있는 가운데 박정희 동상 건립을 비롯한 과도한 박정희 기념사업 내용도 논란이 되고 있다. 그럼에도 홍준표의 정치적 존재감은 누그러지지 않고 있다. 특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끌면서 치른 2024년 4.10 총선 국민의힘 대패는 홍준표 대구시장의 존재감을 거듭 키워주고 있다. 홍 시장은 총선 패배 직후 한 전 비대위원장을 향해 초짜 당대표, 깜도 안 되는 한동훈이 들어와 대권 놀이를 하면서 정치 아이돌로 착각하고 셀카만 찍다가 말아먹었다.
자기 주군에게 대들다가 폐쇄자가 됐다 등 거친 비판을 쏟아냈다. 이런 가운데 홍 시장이 총선 패배 직후인 4월 16일 윤석열 대통령과 4시간 동안 비공개 만찬 회동을 가진 사실이 알려져 그 배경과 내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027년 7월 21대 대선을 앞두고 홍준표 대구시장이 전통 보수 지지층의 지지를 끌어오기 위한 전략에 가동되고 있는 가운데 홍준표가 앞으로 과연 어떤 정치적 행보를 보이게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